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경제 언박싱 오늘도 권혁중 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네. 잘 보냈습니다. 네, 연휴가 끝나고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맞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건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일 것 같은데 네. 워낙 1분기, 2분기 충격이 커서 네. 이번엔 좀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뭐 6일로 시작해서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먼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또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치도 네. 있겠지만은 네. 이번에는 조금 접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네, 아니 감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네. 효과가 좀 나타날 때 됐는데. 아직이요. 아직 지금 뭐 감산 효과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업계 중론이고요. 그래요? 네. 특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잠정 실적 예상 실적을 본다 그러면 증권사에서도 사실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면은요 3분기의 예상 실적 뭐 감산 효과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 예상 실적 봤더니 많은 증권사들이 실제 암울하게 좀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3분기 실적 예상 전망치를 내놓은 곳이 한 10곳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10곳에 한 5곳이 다 영업이익, 그러니까 영업 손실을 한 1조 원대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손실을요? 영업 이익을요. 이익을.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는 거의 한 아유. 2조 원대 손실을 너무 보고 씁쓸한 있고.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영업 이익은 한 1조 원대로 지금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는 영업 적자를 한 2조 원대 보는 데도 있어요. 지금 가장 심한 데는 4조 원대로 이제 보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초점 잡은 게 사실 반도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반도체 부분에 대한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사실 반도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총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키움증권이 한 1조 한 3,900억 원, 그다음에 이제 유진투자증권이 1조 6천억 원 정도, KB증권이 1조 8천억 원 정도.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게 유한타증권이죠. 4조 한 7천억 원, 700억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본다 그러면 뭐 영업이익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도 사실 항상 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조 원대 분기별 막 이렇게 봤던 회사가 지금 영업이익이 뭐 1조 원대 이러다 보니까 사실 좀 2분기보다는 나아진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2분기보다 나아져도 감산 효과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정도 눈에 띄게 나아지는 않았어요. 뜨진 않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 부분인데 반도체 부분에서는 뭐 지금 암울합니다. 사실 뭐 4조 원대 영업 손실이 기록했었어요. 1, 2분기 때. 근데 예. 반도체 부분에서도 이게 턴어라운드가 되기는 좀 힘들다라는 게 사실 지금 모든 증권사들의 이제 얘기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리서치 보고서를 보더라도 반도체 부분이 살아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산 효과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중론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3분기에는 그렇다 치고 4분기에는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감산의 효과.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반도체 부분의 적자 탈피가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군요. 네. 그죠? 어떻게 보세요?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4분기도.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나온 모든 그 리서치 보고서들이 추석 전 얘기예요. 네. 근데 추석 사이에 이제는 마이크론이 사실 실적 발표했거든요. 네. 그 보고서 나오고 나서 분위기가 완전 히 반전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얘기는 좀 더 해드리겠지만 네. 일단 4분기에도 솔직히 뭐 지금까지 리서치 보고서를 보면은 뭐 4분기에는 좀 어느 정도의 변화가 모색된다라고 이제 보고서들이 많이 나온 상태인데 네. 이제 이게 업데이트가 항상 되죠, 사실. 예. 예, 업황이라는 게 이제 리서치 보고서가 실적 보고서가 나오면서 사실 바뀌게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4분기도 좀 힘들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까지 나오는 리서치 보고서를 좀 종합해 본다 그러면 이제 시장 조사 기관도 있고요, 투자업계 얘기도 있는데 두 곳을 다 종합해 본다 그러면 사실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3분기보다는 나아질 거다. 그다음에 4분기부터는 어느 정도의 판매 단가도 오를 것이고 출하량도 늘어날 것이다라고는 이제는 보고는 있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긍정적인 회로를 좀 많이 돌려서 나온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네. 일단 뭐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이죠. 디램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뭐 8월 메모리 반도체 뭐 고정 거래 가격이 뭐 좀 많이 올랐을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낸드 플래시 가격도 한 2.9% 상승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 이렇게 뭐 시장 전망치에서는 좀 변화가 모색되긴 해요.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사실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추석 전 리서치 보고서들이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고 네. 대만 트랜스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는 뭐 디램 반도체 같은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한 5% 정도 전분기 대비해서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사실 얘기일 뿐이지 이제 뭐 4분기 나와봐야 아는 거고 그다음에 가트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말 그대로 이제는 재고에 대한 부분, 재고 감소가 되면서 가격이 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하고는 있는데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보고서들은 실제 계속 나왔던 보고서들이고요. 이제 팩트만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어렵지만은 4분기도 어렵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이제 중론이다라고 좀 아니, 말씀을 그 정도 드립니다. 감산했으면 이 정도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하면 안 되고 더 기대를 한 거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했던 것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뭐 증권사라든지 뭐 시장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분기부터는 말 그대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계속 딜레이되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의 시장의 전망치는 내년 2분기입니다. 내년 2분기. 네, 내년 2분기로 지금 실적이 좋아질 그거 거다라고 가야 보고 있지. 확연하게. 예, 지난 분기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부터 좋아질 거다라는 네, 리서치 맞아요. 보고서가 조금씩 많았었거든요. 늦춰지는 느낌이 네, 계속 늦춰지고 미뤄지고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사실 참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왜냐하면 잘못 말하면 또 말 그대로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국민 주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부분들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마이크론의 실적이 네. 도대체 어떻게 나왔길래 네. 궁금하거든요. 안 좋죠. 사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시장의 전망치보다 좀 안 좋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론 실적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그 사업 그렇죠. 포트폴리오가 비슷하죠. 계적을 같이 하고 있죠. 네, 디램 하고요, 낸드도 하기 때문에 일단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비슷한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회계상 마이크론은 8월 법인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실적 발표 시즌을 봤을 때 한 달 정도 빨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는 반도체 업황했을 때 풍향계로 읽히죠. 한번으로 먼저 이제는 발표하다 네네. 보니까 업황에 대해서 먼저 좀 시그널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4분기를 발표했어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회계범위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결산범위 다르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4분기 같은 경우에 영업 손실이 14억 7,200만 달러 이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치보다 더 많이 손실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 좀 매출 같은 경우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9% 이제 감소를 했고요. 영업 손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억 7,200만 달러. 그래서 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5분기 연속 하락이고 영업이익도 4분기 연속 하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장의 전망치보다 더 안 좋다라고 이제는 평가를 해보겠고 부진 이유는 역시나 매번 말씀드리자면 반도체는 업황이잖아요. 뭐 PC 안 나가죠. 뭐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쓰이는 PC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게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쓸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당연히 지금 뭐 업황 자체가 안 좋고 두 번째로는 중국의 영향이 크죠. 그렇죠. 이제 뭐 이미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고 지금 중국과 홍콩을 다 합쳐서 봤을 때 한 16% 18% 정도가 이제는 이쪽에서 나오는데 매출이 이걸 막아버렸으니 당연히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안 좋다. 4분기 이번에 이제는 영업 실적이 이제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는 지금 좀 긍정적으로 보는 보고서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평균 판매 단가, 그러니까 디램의 평균 판매 단가는 9% 하락을 했는데 출하량이 15% 늘어났다라는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투자하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평균 판매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과연 이 평균 판매 단가가 어떻게 됐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관전 포인트였어요. 네. 근데 시장의 전망치를 깨고 전분기 대비해서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평균 판매 단가가 올랐다 그러면 3분기나 4분기부터 가시적인 뭔가 성과가 일어났을 거야라고 이제는 예상했을 텐데 이게 완전히 무너지면서 예. 사실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4분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예, 추석 전과 추석 분위기가 후에 이제 좀 세졌어요. 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사를 읽으시면 안 돼요. 그걸 다 추석 전 기사다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다라는 거 그 사이에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는 지금 본다 그러면 매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마이크론의 매출도 많이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보셔야 되겠고, 특히 이제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레거시 반도체가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대역폭 메모리 이런 게 실제 매출 비중에서 10% 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게 아니고 일단 DDR4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그 반도체가 되게 강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이렇게 뭐 출하량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일 수 있어도 평균 판매 단가가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낮아졌다는 얘기는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 SK 하이닉스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런 부분들은 좀 보실 필요 있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분위기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의외인 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하는 목소리가 좀 그렇죠. 컸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상황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기대했던 게 고도역풍 메모리에 대한 기술이 네네. 삼성전자만큼 제일 앞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이제는 고도역풍 메모리에 특히 이제는 AI 분야가 커지면서 GPU. SK 하이닉스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는 네네. 시장의 전망치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AI 분야라는 게 이제는 시작을 한 분야기도 하고 아직은 사실 좀 시장이 기대할 만큼 크진 않고 있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도 이번에 전망이 뭐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가 뭐 긍정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분기의 개선의 효과는 좀 미미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 영업 손실도 전분기 대비해서 좀 뭐 손실폭은 줄었으나 역시나 이제 적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그러한 이유가 이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도역풍 메모리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있으나 뭐 업황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사실 계속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좋지 않을 분위기가 있고요. 지금 업황 자체라는 건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거든요. 이미 계속적으로 이제 IMF라든지 OECD에서 계속 경제 보고서가 나오지만은 물론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고금리 상태에 우리가 뭐 거시적인 글로벌 경기가 묵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뚜렷하게 업황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 반도체 기업을 IT 기업을 봤을 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 반도체 기업에 대한 업황 분위기는 내년도 한 2분기로 더 미뤄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반도체 IT는 그렇다 치고 지금 저 증권사들 리포트를 쭉 보면 네. 추석 전 물론 기준이지만 네, 네.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계속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전망치가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 상장사들의 전망치가 하향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배경이 있을 것 같은 뭐 유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뭐 아시겠지만 강달러 기조고요. 그다음에 고금리 상태로 가고 있고 뭐 유가도 다시 한번 뭐 지금 뭐 100달러 돌파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은 분위기. 그래서 사실 연초에만 하더라도 이제 상저하고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기재부도 상저하고를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상저하죠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경기 자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는 상장사들의 이익도 많이 이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이제는 상저 하저로 이제 예상되다 보니까 사실 처음 방송 나서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은 연초에만 하더라도요 증권사 리포트들이 뭐 연말 가서는 뭐 괜찮았어요? 예, 정말 뭐 고점 올해 찍을 말에 거다 이제, 막 이런 얘기도 그렇지. 있었는데 네. 지금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465선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장의 기대 전망치처럼 뭐 2,800선 연말가 뭐 2,900선도 뚫는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이제는 어렵지 않을까를 보고 있고 상저 하저의 이제 분위기가 거의 됐기 때문에 지금 말 그대로 좀 암울한 하반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좀 4분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연휴가 6일이었으니까 휴장이 좀 길었잖아요. 네. 이번 주 뭐 증시에서는 좀 그럼 어떤 부분 좀 주목하고 계세요? 네 가지를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는 셔트다운 우려가 해소된 부분. 이게 사실 지난주 증시에 이 셔트다운 우려 때문에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관망세가 나오면서 매도세가 좀 났거든요. 그래서 좀 안 좋았죠. 그래서 관망세도 길어지고. 그런데 이제는 그 우려가 좀 해소가 됐잖아요. 근데 또 변수가 또 하나 생겨버렸어요. 우리가 또 자고 있는 사이에 새벽에 오늘 이제는 새벽에 그렇죠. 하원 의장 회의안이 가결이 됐잖아요. 예. 그렇죠. 저 이거 솔직히 되게 쇼킹했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요. 최초잖아요. 또 네. 그다음에 이제는 권력 승계로 보면 3위 하원 의장이 사실 하원에서 이제 선출직으로 나오다 보니까 서울가 상원 의장보다 더 먼저인데 이게 지금 회의만이 가결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럼 45일짜리 임시 승인안인데 이게 그럼 45일 안에 이거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합의 되겠냐 이거죠. 그럼 이게 정치적 리스크가 또 경제 리스크까지 번지면서 이 셧다운 리스크가 계속 증시를 억누를 거라는 뻔한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미국에서도 지금 뭐 외신들 다 읽어봐도요.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불똥이 터질지 모르다 보니까 저는 이 이슈가 우리나라의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에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불똥이 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다는 거. 이번 주. 그러니까 뉴욕 증시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쉬는 동안 뉴욕 증시가 사실 이 셧다운 리스크가 해소된 이후에 뭔가 이렇게 크게 뛰느냐 그렇진 않았거든요. 뭐 오히려 이제 지난밤에는 말 그대로 3대 증시가 다 한 1% 정도 다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뭔가 상승 모멘텀이 없다는 거. 이런 것들 보셔야 되겠고 세 번째는 부산 로보틱스죠. 그러니까 거의 수급 항상 그래요. 얘는 뭔가 하나 딱 상장한다. 네. 뭐 그러면은 IPO하고 상장한다 그러면 이제 수급이 확 쏠리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또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다른 증시들은 또 다른 종목들은 또 죽습니다 또. 그렇죠. 이게 아무나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 쏠림 현상도 같이 보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3분기 영업 실적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뚜렷하게 눈에 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점들 네 가지가 아마 이번 또 사실 보시면 연휴 껴져 있다 보니까 또 다음 주 또 월요일에 또 맞아요. 휴장입니다. 3일 있다가 그러니까요. 또 연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관망세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아마 관망세가 심해지는 장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 오실 때는 좋지 않은 거 말고 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들 이런 거 좀 분석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나마 좀 좋은 거는 오늘 좀 너무 우울하셨어요. 예, 솔직히 저도 추석 연휴 때 계속 지금 보면서 왜 추석날 쉬진 않잖아요. 사실 장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쉬지 외국은 쉬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굉장히 좀 안 좋겠구나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근데 네. 만약에 뭐 뚜렷한 뭐 종목을 뽑는다 그러면 저는 뭐 건강관리, 화학, 기계 쪽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이고 IT 쪽은 조금 아무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